영양제 두세 개씩은 기본으로 챙겨 드시죠? 주변을 둘러보면 하루에 거의 10종류 이상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드시다 보니 영양제에 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영양제를 쉬지 않고 계속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래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그리고 중간에 끊어줘야 되는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앞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비타민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 비타민 영양제 하나쯤은 복용하고 계실 텐데요. 지용성 비타민을 오래 섭취하고 계시다면 몸의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수용성 비타민, 즉 물에 녹는 비타민에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가 있습니다. 물에 녹기 때문에 소변을 통해 배출이 되어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반대로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는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 비타민에 비해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요. 먼저 비타민 A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A는 고용량을 섭취해도 거의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흡연자와 임산부의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흡연자와 임산부 모두 5000IU 이하로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흡연자의 경우 비타민 A를 영양제로 복용하면 폐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해로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베타카로틴이 흡연자의 혈액에는 직접 산화해 세포들을 공격하고 암세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1900명의 남성 흡연자들이 8년 동안 하루 20mg의 베타카로틴을 섭취한 경우 폐암이 18%나 증가했다고 하니 흡연자이신 경우 종합 비타민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비타민 A가 없거나 적은 양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비타민 A를 5000IU 이하로 복용할 경우 많은 임상실험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었지만 5000IU 이상 복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기형아 출산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임산부이시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비타민 A 복용 시 5000IU 이하로 섭취하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흡연자와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만 IU 이상 섭취 시 간 수치 상승과 신경독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고용량을 오래 먹게 되면 칼슘 석회화, 신장결석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타민 D의 상한량인 4000IU 이상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용량은 1000에서 2000IU 사이라고 합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B3의 경우 1000mg 이상 나이아신으로 섭취 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낮은 용량에서는 사실 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간이 안 좋아져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비타민 B3의 복용량에 대해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비타민 B6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피리독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역시 상한량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은 100mg입니다. 상한량을 넘겨 복용하면 신경이 손상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40에서 50mg만 복용해도 신경독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비타민 B6 섭취 초기에 손과 발이 저리거나 감각 이상이 없다면 안심하셔도 되고 만약 중간에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 의사와 상담을 통해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영양제는 철분과 아연 영양제입니다. 철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빈혈 등의 이유로 철분 영양제 많이들 챙겨 드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철분의 하루 최대 섭취량이 40mg 정도입니다. 철분은 몸에 축적이 되는 영양소인데요. 과하게 복용하면 신경독성이나 간 수치를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경구로 섭취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혈 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장이 평소에 안 좋으시거나 위염, 위궤양, 궤양성 대장염, 장염 등을 앓고 있다면 철분을 상한량 이상 오래 복용하면 철 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연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연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상한량이 35m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연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오래 먹게 되면 구리가 결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에서 흡수 시 구리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구리 결핍으로 인한 빈혈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아연을 상한량 이상으로 오래 복용 중이시라면 구리를 따로 또 챙겨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성분은 생약, 허브, 천연 보충제 성분입니다. 세인트 존스워트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성요한초라고도 알려진 세인트 존스워트는 갱년기 우울감, 생리전 증후군에 효과가 있어서 의약품으로 분류된 성분입니다. 요새 약국에서 많이 볼 수 있어서 익숙하신 분들 많으시죠?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복용 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세인트 존스워트는 우리의 간에 CYP3A4라는 효소 조절에 영향을 주어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른 약의 약효를 쓸데없이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다른 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밖에 허브류들은 우울증 약, 신경과 약, 심혈관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만약 설명드린 약을 복용 중이라면 유의하시면서 드셔야 합니다. 보통 허브는 단기적으로 복용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래 먹다 보면 사람에 따라 간이나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알러지나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체질마다 금방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평생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의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허브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큐민, 퀘르세틴 같은 연구가 많이 진행된 생약 성분들은 많이 알려진 용법과 용량으로 섭취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식이섬유도 알아볼게요. 요새 식이섬유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지면서 보충제나 영양제 형태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비가 심하시거나 다이어트가 필요하시거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고 있는데요. 식이섬유도 많은 양을 오래 섭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로 구리, 망간, 셀레늄 등의 미네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식이섬유의 역할을 알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식이섬유는 음식물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 식이 조절 등의 효과가 있는데요. 과도하게 섭취하면 영양결핍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식이섬유를 과하게 섭취 중이시라면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알로에, 센나와 같은 것들을 오래 먹게 되면 대장을 까맣게 만드는 대장흑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 비타민 영양제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 비타민 영양제는 많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간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때는 종합 비타민 영양제보다는 필요한 영양소만 섭취하도록 따로따로 섭취하면서 몸의 상태를 지켜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보충제는 단기간 복용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목적의 가르시니아, 수면 유도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충제들은 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끊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목적의 보충제들은 다시 살이 찔까봐 계속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부작용으로 부종과 부종으로 인한 심장, 신장, 간 등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살을 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 후 정한 기간만큼만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영양제와 보충제에 대해 알아보니 어떠신가요? 결국 정답은 영양제에 적혀있는 적정 용량과 적정 용법을 지키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양제를 처음 복용했을 때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고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현재도 없다면 꾸준히 드시되 간과 신장 등의 장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특정한 질환이 생겼다면 의사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것이 건강한 방법입니다. 모든 영양소를 식사로만 채울 수 없어서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으로 과복용하여 건강하려고 먹는 영양제가 몸에 독이 되지 않도록 알맞는 용량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